한국 방문 조건을 전달했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한국에 추저히 눈치 보는 일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각국을 돌아가며 개최하기로 한 한중일 정상회담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작정한 듯 한국 정부의 한 가지 문제 해결을 참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정상회담 전까지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자신이 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조건은 강제징용공 피해자가 일본 기업 한국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국 정부가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만나고 싶으면, 자신이 한국 땅을 밟게 하고 싶으면 먼저 해결하고 연락을 하라는 것입니다. 강제징용공 대법원 판결은 일본 경제의 힘으로 한국을 누르기 위해 무역 보복을 단행하게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보통 힘이 강한 국가의 대통령 또는 수상, 주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외교적 압박수단으로 쓰는 일이기도 하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정도가 방문이나 전화통화를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단한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스가 요시 일본 총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이름은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름이긴 합니다만, 현재 대한민국의 일본 총리는 방문을 놓고 조건을 걸고 그 조건을 들어주며 모셔야 할 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를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가 요시히데가 이런 조건을 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대법원 승소가 있었고 현금화 진행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의식해 내부적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넣거나 이전 정부처럼 사법부와 결탁해 서로의 부담되는 사정을 보아주고 필요한 일을 들어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대법원 판결은 아직도 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내려졌고 우리 국민인 피해자는 한국 정부가 아닌 일본 기업에서 피해 금액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강제 노역을 당하셨던 분에게 법원이 판결한 금액 정도가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분이 단지 돈만이 목적이라면 누구에게 받든 일은 쉽게 마무리될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연루된 돈을 피해 금액으로 받고 싶어 하시고, 이는 그분들의 한 맺힌 정서를 풀어내고자 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요즘 야당에서 많이 거론하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나 일본, 중국의 한중일 회담은 외교적으로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한중 간, 한일 간, 중일 간 미묘한 정치적 사안에 울컥하는 사이이지만 이제 때려야 해도 떼어내기 어려운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세계 국내 총생산의 18%를 차지하고 이 중 42%를 내수시장에서 충당하는 국가이고, 한국은 사드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중 간 문화와 무역에서 불편함과 불안감 그리고 제약된 분야의 해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소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한국은 한중일 회담보다 이를 기회로 시진핑 주석의 방안 자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계산은 스가 요시히데가 참석하지 않으면 자연히 중국 시진핑도 오지 않을 것이고, 한중일 회담은 내년으로 미뤄지거나 무산된다 여기는 듯합니다. 스가 요시히데가 한중일 3자 회담 참석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결부시킨 것은 이런 한국 사정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일본도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물밑에선 필사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반중인 듯 보이나 일본의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역 1위 국가입니다. 비록 2017년부터 일방적으로 중국의 적자를 보고 있지만 수출과 수입에서 미국과의 무역보다 50%가 많은 무역을 중국과 하고 있고, 코로나가 퍼지고 세계은행이나 IMF, OECD에서는 대부분 하반기부터 경제가 V자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내다보았지만 현재 세계 경제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 2021년 V자 회복은 사실상 어려워질 거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올해 1,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20%이고 2, 4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28%입니다. 그런데 3, 4분기 경제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시진핑 주석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포기하면서까지 한국에 방한 조건을 건 것은 그만큼 스가요시 히데의 국내 정치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봐라, 난 한국에 대해서는 아베 정책 그대로 한다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어 국내 정치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우익에 안도감을 주기 위한 조치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코로나 팬데믹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정부에겐 부담입니다. 이러다 한국에 본격적으로 추월당하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스가요시 히데가 한국이 일본에 앞서 중국과 관계 개선이 되어 더 나아지는 꼴을 못 보겠다는 자학에 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강제 노역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에 가지 않겠다는 스가요시 히데 조건에 뭐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본래 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세 나라가 갈등이 커지기 전에 미리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한중일 회담까지 본래 취지와 반대로 이용하는 일본이 일본했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오든지 말든지 어차피 한일 양국이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고 무역전쟁도 표면적으로는 해소된 듯해도 여전히 서류상으론 일본 보복이 유효한 상태이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 발목을 잡는 일본이고 일본의 모든 것이 못마땅한 한국이어서 오든지 말든지 아마 신경쓰는 국민도 한국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스가요시 히데가 방한하지 않는데도 시진핑이 행여 방한을 발표할까봐 전전긍긍할 것 같습니다. 현재 스가요시 히데는 일본 총리입니다만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과도기 총리로 보고 있습니다. 1년으로 임기가 정해진 총리, 연임을 누구도 예측하지 않는 과도기 총리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관련해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스가요시 히데가 하지 않기를 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스가요시 히데를 향한 기사를 보면 아이 다루듯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억지를 쓰고 발목을 잡고 발악한다 해도 지는 해입니다. 일본의 방해와 책략으로 한민족의 기상이 떨치는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 있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